생각 한번 돌이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힘겹기도 하고 별일 아니기도 합니다. 옛날 어떤 할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은 집신장수한테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우산장수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두 딸을 시집 보낸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걱정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생각을 뒤집어서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생각하고 맑은 날은 집신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생각했다면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웃음이 나고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웃음이 나니 항상 기분 좋게 웃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울면서 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으며 살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돌이키면 항상 웃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순간, 이 조건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늘 같이 살아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접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같이 잔 남편과 오늘 아침에 본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어제 만난 동료들과 오늘 본 동료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쌓여 매일 같은 사람과 살고 매일 같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매일 같이 살아도 지겹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 인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위대한 존재로 규정해서 힘들어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죠. 산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냥 나고 죽습니다. 다람쥐도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괴롭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박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자기의 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두 번, 세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정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송정희 낭독쇼 내가 사랑한 내 인생책 배주연 선생님의 낭독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배주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희 성우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 요렇게 오프닝을 배주연 선생님의 낭독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내가 사랑한 내 인생책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어, 직문직설로 유튜브에서나 뭐 이렇게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법륜 스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남산도서관 그 시각장애인 어, 그 낭독봉사에서 제가 그 오디오북으로 해서 기증을 한 책이기도 해요, 실제로. 네. 그러면 네. 되게 심도 있게 그 책을 낭독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아, 네. 낭독 봉사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낭독 봉사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낭독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낭독 봉사 할 수 있는지. 음. 아, 낭독봉사 일단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낭독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항상 뜨거든요. 아, 항상은 아니고요. 그 뜨는 날짜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공지가 뭐 연애에 두 번인 경우도 있고 한 번인 경우도 있고 그 공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낭독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한 6년 정도 계속 꾸준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낭독 봉사 하시는 분들 교육을 했는데 꾸준히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힘드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연 선생님 아직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말 명함을 내밀기도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어, 저는 일단 보람인 것 같아요, 보람. 그러니까 음. 하면서 제일 느끼는 거는 어 이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분들이 네 또 들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선택권이 없고 네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정말 제일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지역도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지역의 곳곳에 이제 그 복지센터도 있고 점자 도서관도 있는데 너무 먼 거리면은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좀 가까운 복지관이어서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레코딩으로 녹음을 해 가지고 기증하는 형태도 요즘에는 곳곳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시스템을 예 가지고 가시는 점자 도서관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한 어느 몇 권 정도 하셨어요? 지금 낭독 봉사한 책이요? 네네. 어 그 지금 제가 꾸준히 나가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지금 세 권째 하고 있어요. 세 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세 번째 책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남산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낭독 봉사에 참여를 해서 네. 또 이런 이 책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혼 감사합니다. 레코딩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북내레이터 분들이 많이 하세요. 낭독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왔는데 결국에는 홈 레코딩 안에서 편집하는 거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디오북 한 권을 못 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든가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요? 편집 부분이요. 편집 어 일단
그 툴을 제대로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툴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 근데 그 툴을 다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디오북에 특화된 몇 개의 툴이 있거든요. 근데 고거를 이제 숙지를 하셔서 어 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은 네 점점 또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 몇 권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디오북에 특화된 툴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오다시티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가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고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그 홈 레코딩 할 때 편집에 있어서 난관이 있었는데 그 난관을 이겨낸 비법이 있을까요? 음. 예상치 못한 질문을 아.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홈 레코딩이 사실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옆에서 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제대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수없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쪼끔 난관이 있으신 건가요? 음. 네. 초창 맨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그 편집이 제일 난관이어서 주변 분들에게 미리 이제 먼저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봐서 기본적인 이제 그런 툴을 뭐 이렇게 사용법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하시다 보면은 많은 툴이 굉장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디오북 편집에. 그래서 익숙해지시면은 어렵지 않으세요. 음. 그거는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간략하게 오디오북을 제일 처음에 이제 책을 녹음하는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하고 막 녹음을 하고 아주 진짜 간략하게 어떤 절차로 책 한 권이 딱 나오는지. 어. 어 일단은 맞습니다. 책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오디오북을 위해서 어떤 오디오북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한 후에 그리고 책을 먼저 그 목차를 보면서 쭉 읽어 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초독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렇게 덮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한번 정독으로 읽어 봅니다. 네. 정독으로 읽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 책의 그 결도 아실 수 있고요.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시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연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녹음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을 시작합니다. 네. 녹음을 시작하고 어 그리고 이거는 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챕터씩 녹음을 한 후에 편집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 룸톤이라고 주변 환경이 네 항상 그 일정한 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소음이 없이.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녹음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오독이나 이런 게 체크가 됐을 때 룸톤이 달라져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짧게 짧게 뭐 한 챕터씩 분류를 하신다든지 자신만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일단 녹음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독이랑 거기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아 한 챕터씩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그 챕터를 하고 그다음 두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시는 거죠. 아. 네네. 고렇게 해서 한 작업 기간이 이제 뭐 제일 처음에는 좀 길게 걸렸겠지만 지금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세요? 아 지금이요? 어 지금은
제가 책에 대한 이해가 딱 되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책들은 한 250쪽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권에. 그러면은 근데 이건 정말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음 사람마다. 글쎄요, 네. 한 달? 한 달 정도는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녹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까지 해 가지고서는. 네. 네네네. 네. 와 요렇게 몇 권의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기만의 오디오북 한 권 올리기. 자기만의 노하우라면 뭘까요? 노하우. 사실 노하우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무슨 뾰로롱 하고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노하우가 없고 그저 그냥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일까요? 네. 그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그 마음. 네. 그것이 노하우입니다. 아 정말 와 우리 배주연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놓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한다. 예. 자 와 너무 멋지고요. 그 배주연 선생님이 어쨌든 전문가반 끝나고 1 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되게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셨잖아요. 어떤 녹음하기를 아. 했다고. 네네. 아. 어떤 그거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요. 제가 그냥 이거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오디오북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 좀 이렇게 공표하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게 아직 틀이 안 잡혀서요. 그렇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다른 봉사도 지금 또 낭독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 서포터즈에 네. 얘기해 네. 주세요. 그 지니 서포터즈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기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정받은 도서가 2권이 있어서요. 다행히 홈 레코딩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근데 봉사가 특별하게 배주연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봉사요. 그냥 저의 그냥 자그마한 어떤 어 그런 노력과 자그마한 어떤 재능?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요. 네. 배주연 선생님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있네요. 아니 낭독 교육 봉사를 6 년이나 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아유 너무 창피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좋아서 가요. 봉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제가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일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짜 진실인 것 같아요. 봉사를 해서 맞아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얻는 거에 너무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음음음. 네. 그래야지 또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맞습니다. 또 얼마 후면은 7월 20일 또 권윤덕 작가님의 그림책 낭독회에서 우리 낭독가로 배주연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무대에 올릴 거예요. 어떤 파트 맡으셨어요? 음. 저는 권윤덕 작가님의 나의 작은 화판이라는 이 책에 음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어 약간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좀 작가님의 세계를 좀 엿보긴 하셨나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림책 1 세대 대표 작가님이시잖아요. 어 그래서 25 년간 작가님께서 만든 10 권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또 작가님께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생각이나
그리고 작가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엿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와.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연쌤. 어, 우리 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다시. 전문가 네, 맞아요. 예 전문가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우리. 예. 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벌써 네. 엊그제 같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1 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오디오북 작업하신 배주연 선생님이 저에게는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 레코딩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예 국내 레이터들에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룸톤부터 해 갖고 오다시티부터 해 갖고 자기만의 어떤 비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선은 뒤에 따라오는 북내레이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우리 주연 선생님이 좀 응원의 메시지 요거 한번 한마디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요? 네. 오디오 북내 데이터 북내레이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음. 낭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예 또 계시니까. 음 참 저한테 이런 걸 또 시키시다니. 아니, 너무 부끄럽고요. 사실 저도 어떤 노하우랄까, 막 저도 굉장한 어떤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죄송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냥 어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낭독,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여정을 꾸준히 하시면서 즐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깊이 있는 낭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낭독가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송정의 낭독쇼의 예 두 번째 손님이셨어요. 우선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낭독 봉사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낭독 봉사를 하시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의미 그리고 오디오북도 지금 이제 1 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많은 권수를 내고 활동하고 계세요. 정말 북내레이터로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또 북내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주연 선생님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꾸려 봤습니다. 배주연 선생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정희 낭독쇼 그래도 응원 메시지 한마디 해 주세요. 두 번째인데.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네.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더 기대할게요. 우리 7월 20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